프로세스 관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적재돼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일 시스템에 다시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로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메모리에 적재가 되죠. 이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그 여타의 운영체제에서 컴퓨터가 좀 느려지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이유들을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간단한 정보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PID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UID, 그 다음에 GI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ID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가입하면 아이디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 식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로세스도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PI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세스 ID의 약자가 됩니다. UID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소유하는 사용자 계정을 보여주는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저 ID가 됩니다. 그 다음에 GID는 마찬가지로 그룹을 알려주는 그룹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룹 ID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얘기하는데,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프로세스에 읽기 쓰기 위해서 어떤 파일을 열고 있는지 또는 파일이 어떤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명령어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명령어는 PS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관리합니다. PS를 쳐보면 지금 화면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서가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현재 PS라고만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자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만을 보여줍니다. 배시와 PS와는 방금 입력한 두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PI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TY라는 것은 터미널 번호입니다. 지금 이 실행되고 있는 터미널이 지금 TTY 15원이라는 터미널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행 시간, 그 다음에 커맨드는 어떤 명령을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모두 확인할 때는 마이너스 A라는 옵션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들 가지고 다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서 배웠던 UID까지 확인, 어떤 사용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면 PS-A의 위에 X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일까도 나타나게 됩니다. 쭉 올려서 봐보면 다음과 같이 유저, 어떤 유저, 그 다음 PID, 프로세스 ID, 그 다음에 CPU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지금 여기는 0이지만 쭉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CPU를 1.1%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VSZ나 RSS는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있는데, 점유율이고요. 퍼센트죠. 퍼센트지. 이거는 실제 메모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 크기를 나타내고, 이거는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는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알 수 없는 터미널이 나오지만, 이와 같이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PTY 1번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 현재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총 사용 시간, 그 다음에 커맨드로 현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명령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뭐 보면 현재 상태가 SS니, S니, 그 다음에 뭐 쭉 가보면 이 정도가 뭐 R이니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들은 에 대한 그 플래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봐보면, 먼저 R이라는 거는 러너드입니다. 그래서 실행 불기 상태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S라는 상태는 슬리핑 라고 해서 이거는 수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라는 것은 디스크 웨이트의 이니셜로 입력과 출력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T라는 것은 T라는 플래그가 있는데, 이 T라는 플래그는 스탑 라고 해서 멈춰 있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Z라는 플래그가 있는데, 이거는 좀비라는 의미로 완전히 죽은 상태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건 프로세스로 좀비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좀비 프로세스가 있으면 아직 프로세스를 잘 종료해야지만이 컴퓨터의 어떤 자원들을 방해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PS 명령 중에 -EF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AUX는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나타내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PID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나타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PS-EF를 하게 되면 UID, PID, PPID, 그 다음 뭐 C, STime, TTY, time, command와 같은 열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UID는 앞에서 배웠던 user ID를 얘기하고, PID는 process ID, PPID는 parent process ID라고 해서 이 ID의 부모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는 CPU 전후 상태고요. 그 다음 S는 프로세스가 시작된 스타트 타임이죠. TTY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는 터미널. 그 다음 타임은 실제 앞에서 말했던 총 사용 시간을 의미하고, 커맨드는 실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명령이라고 되었으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PS 명령어는 앞에서 배웠던 그립 패턴을 찾아주는 거였죠. 패턴을 찾아주는 명령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처럼 화면에 모든 불필요한 프로세스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세스만 찾아보기 위해서 저같이 그립 명령을 같이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PS-EF로 나오는 것을 이 뭐라고 그랬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것의 출력 결과를 가지고 그립을 합니다. 그걸 그립을 하면 네트워크라는
패턴을 찾아본다는 거죠. PS-2의 출력 결과를 입력으로 내서 그룹으로 패턴을 네트워크라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르죠. 실제 네트워크를 포함한 라인만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PS 명령어는 일일이 이제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CPU 확인율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작업관리자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 상태 기술적 확인하고 싶을 때는 탑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눈에 보기가 좋죠. 나갈 때는 N을 누르면 라지 N을 누르면 Shift N을 누르면 PID 순으로 정렬이 되고 Shift M을 누르면 메모리 순으로 정렬이 되고 왼쪽 Shift T를 누르면 사용 시간에 따라 정렬이 되고 Shift P를 누르면 CPU 점유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한번 Shift N 대문자 N이죠. 대문자 N을 누르면 PI 순, 대문자 M을 누르면 메모리 순, 대문자 T를 누르면 사용 시간, 대문자 P를 누르면 CPU 점유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좀비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프로세스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는 ki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kill이라는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종료한다기보다도 관계적으로 kill, 뭔가를 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일정한 뉴스를 만들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 신호들을 프로세스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kill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신호들은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이 신호를 각각의 신호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뭐 시그널 헙이라든가 또는 시그널 컴 저희가 많이 쓰는 거죠. 또는 시그널 킬 이런 것들의 어떤 시그널을 직접 보내면서 그 시그널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을 한번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EF 그립 뺐겠습니다. 할게요. PS-EF 그립 제가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를 종료를 하려면 이게 지금 파이어폭스가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파이어폭스는 이게 밑에 라이브러리 파이어폭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PID는 제일 앞에 있는 이게 PID가 되겠죠. 그래서 7734 이 7734가 PID가 내야 되고 이 7734번을 저희가 킬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킬과 7734라는 PID를 입력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앞에 파이어폭스를 쳐보면 정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로 파이어폭스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파이어폭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소화 시킨 다음에
앞에서 다시 이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9301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kill이라는 명령과 PID를 입력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sigtrm이라는 시그널 터미네이트라고 하죠. 시그널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종료하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으로 웬만한 회사는 다 종료가 되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좀비 프로세스가 종료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강제 종료를 위해서 SIG kill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시그널 번호가 9번이 됩니다. 9번.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가 끝내줄 때는 kill-9 그리고 9301이었죠. 9301을 이렇게 치게 되면 강제로 종료하게 됩니다. 자, 파이어폭스 가야 되니까 종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저희가 킬로 9301이라는 프로세스 종료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종료를 멈추지 않고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멈추지 않고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sig hu sighub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그걸로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kill 마이너스 1번이 된다. 1번 sighub은 1번이 되죠. 그리고 방금 했던 9301이라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실행이 안 되고, 혹시 프로세스가 얘가 파이어폭스로 실행을 했는데 갑자기 멈춰 있을 때가 있죠. 멈춰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PS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어폭스 실행되는데 이 9518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바로 다시 멈추지 않고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게 시그널 허브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9518이죠. 9518 하게 되면 실행을 멈추지 않고 한번 다시 실행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9518